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긴급 순회 영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월 15일과 16일에는 엘라바마주 어번에 있는 어번 오펠리카 한인회에서 2월 4일과 5일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우성식품에서 진행되는데요. 여권 발급,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국적 상실 혹은 국적 이탈 등의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총영사관은 통상 1, 2월에는 순회 영사를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긴급 순회 영사를 하게 된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21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엘라바마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재외선거인 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실 분은 이 기간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테네시주 주민들은 총을 휴대할 수 있는 허가증을 온라인 수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90분짜리 온라인 교육 또는 안전교육 코스를 이수하면 허가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눈에 띄게 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기존 총기 소지 허가증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으로 받는 허가증은 총을 보이지 않게 가지고 다니는 것만 허락되는데요. 보통은 총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한 허가증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2일 연방 센서스 캠페인 Everyone Counts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의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2020년 연방 센서스에 조지아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 연방기금이 주 안에서 어떻게 나눠질지 그리고 전국의 지역사회 계획 노력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모든 주민들이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해 알게 해주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10년간 조지아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5대 공과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조지아 공대가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를 소재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4학년 학생들을 위한 고급 한국어 수업인데요. 공식 수업 제목은 한국 영화 봉준호 특집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기생충 등 총 4작품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회를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맡은 김용택 교수는 문학이나 음악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영화를 소재로 수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강 신청은 1월 3일부터 1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주의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ARCH라는 시스템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학점도 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특수학생으로 등록하면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첫 한인 예비 우주인인 쟈니 김 박사가 2년간의 예비 우주항공사 수업을 모두 마치고 오는 10일 졸업합니다. 김 박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네이비시일 소속으로 100여 건의 전투에 참여했고 그 공로로 은성 무공 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제대 후 샌디에고 대학 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 박사는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고 버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17년에 우주항공사로 지원했습니다. 김 박사는 달의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해 훈련시킨 우주항공사들은 이번이 첫 기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새벽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공습으로 폭사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의 공습에 숨진 데 대해 사흘간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솔레이마니 장군의 죽음이 순교라며 가혹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5월부터 유조선 피습, 미 무인 정찰기 피격,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 등이 이어지면서 충돌에 필요한 에너지가 임계점까지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미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그 배후를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이틀 뒤 이 조직의 군사시설 5곳을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시아파 민병대가 지난달 31일과 새해 첫날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했고 미군은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상징인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카타이브 헤즈볼라 창립자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를 정밀 타격해 살해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이란의 추가 도발 조짐이 보이고 충분히 위험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국지전이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기자협회 댈러스 지부는 지난해 각 부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텍사스 소속 19명의 선수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2019년 올해의 좋은 선수로 꼽혔습니다. MLB.com에 따르면 추신수는 지난해 151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5리 61타점을 기록했고 93점 득점과 2루타 31개, 4구 78개, 출루율 3할 7푼 1리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집회도 허락했는데요. 밤 10시까지는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전 목사의 영장 기각과 법원의 집회 허락이 기폭제가 돼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일대 집회와 시위가 갈수록 불어날 조짐입니다. 당장 범투보는 4일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이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처럼 강력범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강력범의 머그샷 배포가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룹 빅뱅이 돌아왔습니다. 군대 전역 이후 첫 공식 무대가 발표됐는데요. 오는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코첼라 페스티벌입니다. 4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빅뱅은 지난해 승리가 탈퇴하면서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 이렇게 4멤버로 재편됐습니다. 이 4멤버가 전역된 후 선보이는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비록 승리가 버닝썬 스캔들로 탈퇴했지만 빅뱅 이름으로 컴백 활동에 나서면서 가요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이색 겨울 스포츠로 꼽은 부산 해운대 북극곰 수영대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최소 4세부터 86세까지 인간 북극곰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하는 이 대회는 5일 낮 12시 입수식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국,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등 외국인 300명을 비롯해 모두 5천여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2020년 1월 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